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나왔습니다. 선박 밑부분 특정 장소에 숨겨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는데 해경이 잠수부까지 동원한 수색 끝에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고이윤 기자입니다. 부산신항 인근 바다입니다. 잠수 복장을 한 해경 대원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대원들이 다다른 곳은 화물선 바닥 부분, 시체스트라는 공간으로 선박의 바닥면에 위치한 메인 엔진 냉각을 위한 해수 후비구입니다. 대원들이 그곳에서 검은 상자를 발견하고 끈을 묶어 밖으로 건져 올립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검은 비닐에 꼼꼼히 포장된 상자는 총 3개가 발견됐는데 그 안엔 1kg씩 100개로 나뉘어 있는 정체불명의 가루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해경이 간이 시약을 이용해 내용물을 검사해봤더니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총 적발 분량은 100kg,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코카인이 발견된 화물선은 지난달 초 브라질의 한 항구를 출항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한 뒤 지난 15일 부산 신항에 입항한 7만 톤급 국내 선적 화물선 AO입니다. 화물선은 이튿날 상하이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 그 전에 부산에 입항하기 전에 이제 운항 경로 그런 것도 추적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DNA 채취를 해서 뭐 대조를 해본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해경은 코카인을 압수하는 한편 승선원을 대상으로 마약 반입 등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고규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마약에까지 손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한 가운데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의 도움으로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한 18살 A양. 학교를 자퇴한 A양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고 때론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른 체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거라는 생각에 마약으로 분류된 다이어트 약에까지 손을 댔고 어느새 중독됐습니다. A양처럼 마약을 접했다 적발된 청소년은 최근 급격히 늘었습니다. 인천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 사범은 재작년 7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1년 새 4배나 치솟았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청소년 비율 역시 2018년 1.7%에서 지난해 11.8%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마약류 다이어트 약을 SNS 등을 통해 거래해 투약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결국 검찰과 지역 의료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약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짜리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심리 치료 등을 이어갔습니다. 마약에 빠졌던 A양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공부를 하는 등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마약류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과 각종 중독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와 그 변호인이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압박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가 변호사 1명과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11월 황 씨 측이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낸 입장문 일부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을 빼더라도 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장은 큰 하자가 없어요. 피해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박이 되고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해선 안 됩니다. 직업과 학교, 용모 등도 포함됩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선 법적인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2차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지만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절은 안 되겠죠.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처벌받는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너무 약하고. 2차 가해가 불러오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에 따라 2차 가해 시 처벌 규정을 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한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추위 또는 빙판길 사고 등으로 9명이 숨졌고 육로와 항로 교통 마비는 물론이고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임민영 PD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프로풋볼 경기장인 에로헤드 스타디움 관객이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 한 병을 꺼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냉장고 안보다 밖이 얼마나 더 추운지 보여줍니다. 시카고 미시간 호수 위에선 거대한 수증기 구름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극도로 차가운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의 온도차로 생성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몬태나주와 노스 사우스 다코타주에선 체감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는 등 살을 애는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이 예년보다 20도에서 40도나 떨어지며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은 오리건주에서 4명이 숨지는 등 저체온증, 빙판길 사고, 산사태 등으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육로와 항공편 이용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폭설까지 내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추돌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내 항공편은 수천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북극 한파는 미국 남부 지역으로도 내려가면서 이전까지 추위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주민들은 난방기구 등이 구비되지 않아 맹추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storm is not over. It could have been far worse, but it's still not as safe conditions to go out. So we want to make sure people, if you can continue staying home. 또 극심한 추위에 난방 수요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사정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오리건, 텍사스, 미시간주 등에서 약 15만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텍사스주에서는 절전 호소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